여기 차가운 공장 불빛 아래 낡은 식판을 앞에 둔 채 마주 앉은 두 그림자가 있습니다. 쉰을 넘긴 그들의 삶은 한때 번쩍이던 꿈들을 묵묵히 갈아내고 남은 달아빠진 톱니바퀴 같았죠. 이미 한번 찢어진 마음, 다시 사랑을 믿기엔 세상은 너무 냉정하고 스스로에게 허락된 행복은 사치처럼 느껴지는 나이. 공장 식당, 아줌마와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아저씨. 그들의 이름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밥 한 끼,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담긴 작은 위로가 감히 사랑이라 부를 수도 없는 그 애잔한 마음이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줄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흔한 동화가 아닙니다. 낡고 지친 삶의 틈새에서 피어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나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애틋한 두 영혼의 화문역 속삭임입니다. 새벽 4시 반어둠이 아직 제왕처럼 군림하던 시간, 이미자의 작은 방에는 낡은 자명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지친 숨을 길게 내쉬며 그녀는 이불 밖으로 겨우 손을 뻗어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웠다. 몸은 천근만근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익숙한 고통이었다. 창밖은 아직 짙은 감색에 갇혀 있었고 멀리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만이 희뿌옇게 번져 있었다. 이미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지만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다. 결혼 20년 동안 남편의 등살에 아이들의 뒷바라지에 닳고 다른 몸뚱이였다.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 멈췄다. 희미한 글씨로 표시된 이혼 기념일이라는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니 기념일이라기보다는 그저 지난 상처를 잊지 않으려는 스스로에게 남긴 기록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텅 빈 고무줄처럼 축 늘어져 버렸다.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이제는 그 통증조차 덤덤하게 받아들여졌다. 번차가 온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 같은 물이 손바닥에 튀었다 세수를 하고 얇은 크림을 바르는 손놀림은 기계적이었다. 주름진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니 세월이 파놓은 깊은 흔적들이 선명했다. 한때는 꽤나 곱다는 말을 들었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고된 삶을 살아낸 흔적만이 가득했다. 희미한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입꼬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회색빛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꽉 묶었다. 신발장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 문고리를 잡는 운동화를 신었다. 손에 힘이 들어왔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히자 다시금 적막이 그녀를 감쌌다. 오늘도 그녀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공장으로 향하는 길은 늘 한적했다. 가끔 새벽 출근하는 다른 직원들과 마주치면 짧은 목례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찬 공기가 폐속 깊이 파고들었지만 이미자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정문 옆을 지나칠 때 경비실의 희미한 불빛이 유일한 온기처럼 느껴졌다. 반낡은 철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공간이 텅 비어 그녀를 맞았다. 밤새 묵은 찬 공기가 콧속으로 스쳤다. 번수 많은 이들이 앉아 식사를 할 의자들은 줄지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이미자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덜컥 하고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깜빡이다가 이내 환한 빛을 뿜어냈다. 주방은 아직 밤의 냉기가 가득했다. 커다란 밥솥의 뚜껑을 열고 전날 불려놓은 쌀을 쏟아 넣었다. 쌀알들이 솥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쏴 하는 냉기가 울렸다. 쏴 하는 물소리가 점막을 깼다. 뜨거운 물을 받아 솥에 붓고
미리 썰어놓은 무와 파를 큼직하게 썰어 된장찌개 끓일 준비를 했다. 칼질하는 소리, 시계가 끓어오르는 냄새, 그리고 이 모든 소음 속에 홀로 존재하는 자신 그녀의 삶은 이 거대한 공장 식당의 음식처럼 늘 같은 재료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맛없는 비빔밥 같은 인생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녀는 생각했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식판 위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비벼지지 못했던 과거가 자꾸만 아린 속을 부여잡게 만들었다. 한편 공장 부지 한쪽에 빼곡히 들어선 컨테이너 기숙사에서는 김철수가 눈을 떴다. 창문 하나 없는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다. 몸을 뒤척이자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얇은 벽을 넘어 다른 방으로 새어나가는 듯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낡은 백열등이 어렴풋이 빛을 내고 있었다. 그의 나이 58 젊은 시절 펄펄 날아다니던 김철수는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듯 흐릿했다. 밤새 꾸었던 꿈은 늘 그랬듯이 형체를 알 수 없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침대에서 내려와 발을 딛자 차가운 바닥이 맨발에 닿았다. 서늘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졌다. 좁은 컨테이너 안에는 그가 가진 것들이 전부였다. 덕까지 몇 벌 달아빠진 수건, 달아빠진 수건, 그리고 텅 빈 마음. 그는 이 모든 것이 비좁은 컨테이너에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비좁은 화장실 겸 샤워실에서 차가운 물줄기를 온몸에 들이부었다. 세수빈으로 얼굴을 박박 문질렀다. 거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자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삭막한 표정, 어딘가 모르게 텅 비어버린 눈동자. 그가 거울 속의 남자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간 것일까?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내 사라졌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는 그저 현재를 살아야만 했다 하니 그가 가진 것은 현재뿐이었다. 작업복을 입고 문을 나섰다. 다른 컨테이너 방에서는 임하는 이들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웅성거리는 소리, 물소리,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 그 소음 속에서 그는 또다시 자신만의 고독에 잠겼다. 정수기에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받아 마시고 식당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을 걷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에서는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번년 공장 생활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이제는 그 단련된 몸마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시기였다. 공장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밥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다. 벌써 많은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줄의 맨 끝에 섰다. 앞 사람의 등에 시선을 고정하고 한참을 기다렸다. 정해진 순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왔다. 스팀이 피어오르는 배식대 앞에 섰다. 하얀 위생모를 쓴 매식 아주머니가 무심한 표정으로 밥을 퍼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흐릿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고 너무나 많은 식판을 마주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수많은 식사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잡곡밥에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찜 조금.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배식 아주머니는 아무런 대꾸 없이 밥과 김치찌개를 퍼주었고 옆 칸에서는 또 다른 아주머니가 계란찜과 김치를 얹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능숙했다. 묵묵히 식판을 받아든 그는 빈자리를 찾아 천천히 걸어갔다. 식당 한쪽 구석 벽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 식판 위에는 갓 지은 잡곡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김치와 계란찜이 놓여 있었다.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매콤한 김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뜨고 김치찌개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국물이 몸속으로 흘러들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맛을 음미하는 대신 그는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밥을 먹는 동안 그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 이 순간 김철수와 이미자는 같은 공간에 존재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 한 명은 밥을 지어내고 다른 한 명은 그 밥을 먹는 그저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더 쉽게 밥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찌개 냄새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과거와 현재의 고단함 속에 갇힌 채 서로에게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아침 식사를 마친 김철수는 빈 식판을 반납대에 올려놓고 말없이 시기야 리언모예어머스 영은 타큰 원너는 다음을 카티어칸나 하레려 찬 기운이 다시 그의 몸을 감쌌다. 그의 발걸음은 일터로 향하고 있었다. 이미자는 김철수가 놓고 간 식판을 들고 설거지통에 넣었다. 식탁을 닦고 다음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손은 분주했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도 해는 그렇게 뜨고 두 사람의 텅 빈 하루는 또다시 시작되었다. 어제와 다름없는 메마르는 하루였다. 새벽 4시 반 어둠이 아직 제왕처럼 군림하던 시간, 이미자의 작은 방에는 낡은 잠영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덫이 지친 숨을 길게 내쉬며 그녀는 이불 밖으로 겨우 손을 뻗어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웠다. 몸은 천근만근,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익숙한 고통이었다. 창밖은 아직 짙은 감색에 갇혀 있었고 멀리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만이 희뿌옇게 번져 있었다. 이미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지만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다. 결혼 20년 동안 남편의 등살에 아이들의 뒷바라지에 닳고 다른 몸뚱이였다.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 멈췄다. 희미한 글씨로 표시된 이혼 기념이라는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아니, 기념일이라기보다는 그저 지난 상처를 잊지 않으려는 스스로에게 남긴 기록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텅 빈 고무줄처럼 축 늘어져 버렸다.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이제는 그 통증조차 덤덤하게 받아들여졌다. 버차가온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 같은 물이 손바닥에 튀었다. 세수를 하고 얇은 크림을 바르는 손놀림은 기계적이었다. 주름진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니 세월이 파놓은 깊은 흔적들이 선명했다. 한때는 꽤나 곱다는 말을 들었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고된 삶을 살아낸 흔적만이 가득했다. 희미한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입꼬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회색빛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꽉 묶었다. 신발장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 문고리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히자 다시금 정막이 그녀를 감쌌다. 오늘도 그녀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공장으로 향하는 길은 늘 한적했다. 가끔 새벽 출근하는 다른 직원들과 마주치면 짧은 웅내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찬 공기가 폐 속 깊이 파고들었지만 이미자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정문 옆을 지나칠 때 경비실의 희미한 불빛이 유일한 온기처럼 느껴졌다. 바사나가 식당 안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공간이 텅 비어 그녀를 맞았다. 밤새 묵은 찬 공기가 콧속으로 스몄다. 수많은 이들이 앉아 식사를 할 의자들은 줄지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이미자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덜컥 하고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깜빡이다가 이내 환한 빛을 뿜어냈다. 밤에 냉기가 가득했다. 커다란 밥솥의 뚜껑을 열고 전날 불려놓은 쌀을 쏟아 넣었다. 쌀알들이 솥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덜자 쏴 하는 덜자 쏴 물소리가 정막을 깼다. 뜨거운 물을 받아 솥에 붓고 미리 썰어놓은 무와 파를 큼직하게 썰어 된장찌개 끓일 준비를 했다. 칼질하는 소리, 찌개가 끓어오르는 냄새, 그리고 이 모든 소음 속에 홀로 존재하는 자신 그녀의 삶은 이 거대한 공장 식당의 음식처럼 늘 같은 재료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맛없는 비빔밥 같은 인생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녀는 생각했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식판 위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비벼지지 못했던 과거가 자꾸만 아린 속을 부여잡게 만들었다. 한편 공장 부지 한쪽에 빼곡히 들어선 컨테이너 기숙사에서는 김철수가 눈을 떴다. 창문 하나 없는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다. 몸을 뒤척이자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얇은 벽을 넘어 다른 방으로 새어나가는 듯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낡은 백열등이 어렴풋이 빛을 내고 있었다. 그의 나이 58 젊은 시절 펄펄 날아다니던 김철수는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듯 흐릿했다. 밤새 꾸었던 꿈은 늘 그랬듯이 형체를 알 수 없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내려와 발을 딛자 차가운 바닥이 맨발에 닿았다. 서늘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졌다. 덧섭은 컨테이너 안에는 그가 가진 것들이 전부였다. 달아빠진 수건, 그리고 텅 빈 마음. 그는 이 모든 것이 비좁은 컨테이너에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비좁은 화장실 겸 샤워실에서 차가운 물줄기를 온몸에 들이부었다. 세수빈으로 얼굴을 박박 문질렀다. 거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자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삭막한 표정, 어딘가 모르게 텅 비어버린 눈동자감은 그가 거울 속의 남자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바리아나,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간 것일까?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내 사라졌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는 그저 현재를 살아야만 했다니. 그가 가진 것은 현재뿐이었다. 작업복을 입고 문을 나섰다. 다른 컨테이너 방에서는 이미 많은 이들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웅성거리는 소리, 물소리,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 그 소음 속에서 그는 또다시 자신만의 고독에 잠겼다. 정수기에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받아 마시고 식당으로 향했다. 화재가 온 새벽 공기 속을 걷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에서는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수십 년 공장 생활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이제는 그 단련된 몸마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시기였다. 공장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밥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다. 벌써 많은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줄의 맨 끝에 섰다. 앞 사람의 등에 시선을 고정하고 한참을 기다렸다. 정해진 순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왔다. 스팀이 피어오르는 배식대 앞에 섰다. 하얀 위생모를 쓴 매식 아주머니가 무심한 표정으로 밥을 퍼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흐릿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고 너무나 많은 식판을 마주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수많은 식의사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잡곡밥에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찜 조금.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배식 아주머니는 아무런 대꾸 없이
밥과 김치찌개를 퍼주었고 옆 칸에서는 또 다른 아주머니가 계란찜과 김치를 얹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능숙했다. 묵묵히 식판을 받아든 그는 빈자리를 찾아 천천히 걸어갔다. 뒤식당 한쪽 구석 벽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 식판 위에는 갓 지은 잡곡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김치와 계란찜이 놓여 있었다.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매콤한 김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번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뜨고 김치찌개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국물이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맛을 음미하는 대신 그는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밥을 먹는 동안 그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 이 순간 김철수와 이미자는 같은 공간에 존재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 한 명은 밥을 지어내고 다른 한 명은 그 밥을 먹는 그저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도십계의 밥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찌개 냄새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과거와 현재의 고단함 속에 갇힌 채 서로에게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덧아침 식사를 마친 김철수는 빈 식판을 반납대에 올려놓고 말없이 식당을 넘어서ien 가에 나서었다. 찬 기운이 다시 그의 몸을 감쌌다. 그의 발걸음은 일터로 향하고 있었다. 이미자는 김철수가 놓고 간 식판을 들고 설거지통에 넣었다. 식탁을 닦고 다음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같고 손은 분주했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도 해는 그렇게 뜨고 두 사람의 텅 빈 하루는 또다시 시작되었다. 어제와 다름없는 메말은 없는 하루였다. 공장 식당은 늘 똑같은 왁자지껄함으로 가득했다. 정오를 알리는 굉음 같은 사이렌이 먹기가 무섭게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형광등 불빛은 기름때 낀 바닥 위에서 차갑게 반사되었고 습기 찬 공기 속에는 김치찌개의 시큼한 냄새와 돼지, 불고기의 달큰한 향이 뒤섞여 맴돌았다. 이미자는 배식대 뒤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해진 앞치마를 두른 채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식판 위로 밥을 푸고 국을 뜨고 반찬을 올렸다. 오랜 시간 반복된 동작이었지만 어깨와 손목의 통증은 매일 아침 그녀를 찾아오는 불청객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 없는 무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오가는 이 공간 속에서 자신을 지워내는 듯한 텅 빈 얼굴이었다. 누구도 그녀의 눈빛 속에서 빛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고 그녀 또한 그럴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김철수는 배식줄 맨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배식대 위를 오가는 이미자의 손끝을 쫓았다. 그의 식판이 그녀 앞에 다가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거운 트레이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하루 종일 지고 다닌 컨테이너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가 밥을 퍼주고 국을 담아주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몫으로 돌아온 식판에는 다른 이들의 것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식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미끄러지며 김치 접시가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다. 빨간 양념이 튀어오르기 직전 김철수의 왼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갔다. 그의 넓적한 손이 접시에 가장자리를 받쳐 들었다. 간발의 차이로 김치는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면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다. 어머! 이미자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눈동자가 김철수의 얼굴로 향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얼굴들을 그저 지나치는 풍경처럼 보아왔던 그녀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운 공장 불빛 아래서도 어딘가 아련하고 깊은 빛을 남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거의 속삭이듯이 흘러나왔다. 낯선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뜻밖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김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굳은 살 박힌 손을 거두고 그는 자기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걸어갔다. 능 뒤에서 이미자의 시선이 짧게 자신을 훑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땅 한쪽 구석 창문 없는 벽에 기댄 테이블에 앉은 김철수는 플라스틱 수저를 쥐었다. 그는 밥알이 굳어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천천히 씹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배식대 쪽으로 향했다. 이미자는 다시 바쁜 손놀림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창문은 창살로 막혀 있었고 그 너머에는 회색빛 공장 건물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늘 조금은 움츠러든 듯 보였다. 바짝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철수는 따뜻한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밍밍한 국물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그는 문득 이미자의 손을 떠올렸다.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순간 김치 접시를 지탱하던 손은 왠지 모르게 불안정해 보였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설거지와 칼질을 견뎌왔을까? 그 손으로 들어 올렸던 삶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의 가슴 속에서 희미한 공명이 일었다. 그것은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본 듯한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을까? 식사가 끝날 무렵 이미자는 잠시 틈을 내어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다. 작은 컵을 쥔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흐릿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와 입가, 푸석한 피부 청춘의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한때는 빛나던 소녀의 모습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거울은 오직 지친 중년 여성의 모습만을 비출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래전 헤어진 남편, 그리고 이따금씩 걸려오는 아들의 냉랭한 목소리, 혼자 버텨내야 했던 삶의 무게가 순간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뻔히내 짧은 한숨과 함께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김철수는 이미 그의 식판을 반납하고 식당 문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녀는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도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밤밭이 자신과 비슷한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는 이미 식당 문을 나서기 직전이었다. 그때 이미자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냈다. 저기요. 저녁에도 나오시죠. 식당 문이 닫히기 전 김철수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창밖과 차가운 식당 불빛 아래 그녀는 여전히 배식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고무장갑 위로 물기를 닦고 있었다. 네. 김철수는 짧게 답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낮과는 다른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오늘 저녁엔 제육볶음이에요. 이미자는 왠지 모르게 한마디 덧붙였다. 별 의미 없는 말이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 끝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마치 먼 옛날 누군가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던 따뜻한 기억이라도 떠올린 것처럼 김철수의 눈빛이 그녀의 얼굴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그녀의 희미한 미소에서 어딘가 자신과 닮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오랜 시간 굳어져 있던 마음의 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만드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몸을 돌려 식당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식당 안은 다시 익숙한 소음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이미자의 귓가에는 방금 전 김철수의 낮은 목소리가 그리고 자신의 덧없는 한마디가 잔향처럼 남아 맴돌았다.
그리고 김철수의 등 뒤로는 저녁 메뉴를 알려주던 이미자의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쫓아오는 듯했다. 텅 빈 컨테이너 기숙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은 더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자의 지친 얼굴과 그 짧은 미소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박혀 있었다. 축축한 새벽 공기가 공장 안을 채우고 있었다. 식당 한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들을 연신 날랐다. 저 완원인 뚝배기들을 연신 날랐다. 동여매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훔쳤다. 오늘 아침 메뉴는 시래기 된장국이었다.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은 이른 아침부터 찬바람을 맞으며 일할 인부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리라. 이모, 국 좀 많이 주세요. 투박한 목소리의 아줌마는 고개를 들었다. 저만치 줄 서 있던 아저씨가 눈에 들어왔다. 늘 깨끗하게 세탁된 작업복을 입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다. 아줌마는 국자 가득 국물을 떠서 그의 식판에 담아주었다. 묵묵히 식판을 받아드는 그의 손가락 마디는 굵고 거칠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 풍경이었다. 아저씨는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다. 시래기 국물 위로 밥알이 동동 뜨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줌마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기억이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공장 안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다. 쉬이잉 쾅,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이 작업장을 뒤흔들었다. 곧이어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불길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대식당에서 김치통을 정리하던 아줌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릇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혹시나 하는 가는 마음의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식당 문을 박차고 나섰다. 공장 안은 벌써 희뿌연 연기와 먼지로 가득했다. 기름과 쇳내가 뒤섞인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큰일 났어요. 이라인 프레스 기계가 고장났대요. 누구 다친 사람 없어요.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은 본능적으로 아저씨가 일하던 이라인 쪽을 향했다. 뿌연 연기 사이로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모습이 보였다.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울렸다.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저만치서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마른 기침을 연신 토해내며 작업복 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었다.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내 너미인 참어 하라네인 티였다니메치 하어스이. 그 순간 아저씨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놀란 토끼처럼 커다래진 그의 눈동자에 그녀의 불안한 얼굴이 그대로 비쳤다. 둘은 그렇게 잠시 연기 자욱한 공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짧은 순간 깊은 감정들을 주고받았다. 그의 눈에는 방금 겪은 공포와 함께 낯선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를 향한 걱정과 함께 이름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뒤내 다른 직원들이 몰려들어 그를 에워쌌고 아저씨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저녁 식사 시간, 공장 식당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모두들 낮에 벌어진 사고의 여파로 침통한 표정이었다. 몇몇은 삼삼오오 모여 낮에 다친 직원들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아줌마는 평소처럼 배식대 뒤에 서 있었지만 자꾸만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몸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 낮에 너무 놀라서 입맛이 없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결국 그날이 저녁 아저씨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날 아침 아저씨는 평소보다 늦게 식당에 나타났다.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한 듯 그의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국그릇을 건넸다. 그의 식판에는 유독 반찬이 적어 보였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식판을 받아들고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한결 더 무거워 보였다. 아줌마는 배식대를 나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낮에 많이 놀랐죠? 그의 앞에 쭈그려 앉아 눈을 맞추며 작게 속삭였다 쓰인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어제와 같은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어휴, 죽는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밥알을 휘젓기만 할 뿐 좀처럼 입에 대지 못했다. 국물이라도 좀 뜨세요. 뜨끈한 거 먹으면 속이 좀 풀릴 거예요. 아줌마는 그릇에 남아있던 국물을 조심스럽게 그의 식판에 부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배식용 쟁반에서 작은 깍두기 접시를 꺼내 그의 식판 옆에 놓았다. 이거 제가 어제 새로 담근 거예요. 매콤한 게 입맛 돌게 할 겁니다. 아저씨는 깍두기 접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가 그의 차가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그는 깍두기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새콤달콤 매콤한 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맛있네요. 작은 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의 굳었던 어깨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괜찮을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마치 바람결에 실려온 속삭임 같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작업복 위로 전해졌다. 그 순간 아저씨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흐릿해지는 시야를 감추려 했다.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가 타인의 작은 위로 앞에서 터져 나오려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모. 그는 식당 아줌마라는 호칭 대신 이모라는 더 친근한 호칭을 사용했다. 그 호칭은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했다. 아줌마는 말없이 그의 옆에 잠시 더 앉아 있었다. 서로에게 기대어 앉은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대화가 오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따뜻한 온기만을 나누고 있었다. 공장 안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들의 작은 공간만큼은 고요했다. 그녀는 그의 텅 빈 식판을 보았다. 국물까지 말끔히 비워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어두운 기운이 한결 가벼워진 듯 보였다. 잣자리에서 일어선 아줌마는 배식대로 돌아갔다. 그녀의 등 뒤로 아저씨의 시선이 따라왔다. 그녀는 배식대 너머로 흘러나오는 깍두기 냄새를 맡았다. 매콤하면서도 달큼한 냄새의 그녀의 마음속에도 오래된 잊었던 감정의 조각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겨울 흙 속에서 작은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것처럼 조심스럽고도 생경한 느낌이었다. 어쩌면 아저씨에게서 느꼈던 위로가 사실은 자신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저녁 아줌마는 퇴근길에 작은 마트에 들러 맥주 2캔을 샀다. 평소에는 마시지도 않던 술이었다.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을 마시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시큼 쌉쌀한 맛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컨테이너 기숙사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불빛 하나가 외로이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 아저씨가 있을 터였다. 그의 하루는 어땠을까? 그의 마음속에도 자신처럼 작은 파문이 일렁이고 있을까? 아줌마는 차가운 맥주캔을 쥐고 자신의 가슴에 살짝 대어 보았다. 당이야면 반이야마문엔 긴 캬ngo. 허여마 섬기클 타고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분명 아주 오래전 누군가와 함께 나누었던 행복의 온기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러나 어딘가 아련하게 닮아있는 새로운 시작의 예감 같은 온기였다. 밤은 깊어지고 공장 주변은 고요함에 잠겼다. 두 개의 외로운 불빛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깜빡이는 듯했다. 축축한 새벽 공기가 공장 안을 채우고 있었다. 식당 한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들을 연신 날랐다. 아줌마는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훔쳤다. 오늘 아침 메뉴는 시래기 된장국이었다. 느끈하고 구수한 국물은 이른 아침부터 찬바람을 맞으며 일할 인부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리라. 이모, 국 좀 많이 주세요. 투박한 목소리의 아줌마는 고개를 들었다. 저만치 줄 서 있던 아저씨가 눈에 들어왔다. 늘 깨끗하게 세탁된 작업복을 입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다. 아줌마는 국자 가득한 국물을 떠서 그의 식판에 담아주었다. 묵묵히 식판을 받아드는 그의 손가락 마디는 굵고 거칠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 풍경이었다. 아저씨는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다. 시래기 국물 위로 밥알이 동동 뜨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줌마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기억이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공장 안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다. 쉬이잉 환기를 찢을 듯한 굉음이 작업장을 뒤흔들었다. 곧이어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불길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된 식당에서 김치통을 정리하던 아줌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릇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식당 문을 박차고 나섰다. 공장 안은 벌써 희뿌연 연기와 먼지로 가득했다. 기름과 쇳내가 뒤섞인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큰일 났어요. 이라인 프레스 기계가 고장났대요. 누구 다친 사람 없어요.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녀의 눈은 본능적으로 아저씨가 일하던 이라인 쪽을 향했다. 뿌연 연기 사이로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모습이 보였다.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울렸다.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저만치서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마른 기침을 연신 토해내며 작업복 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었다.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당응이야원네 하려레노씨 그는 다어산댔대. 그 순간 아저씨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놀란 토끼처럼 커다래진 그의 눈동자에 그녀의 불안한 얼굴이 그대로 비쳤다. 둘은 그렇게 잠시 연기 자욱한 공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짧은 순간 깊은 감정들을 주고받았다. 그의 눈에는 방금 겪은 공포와 함께 낯선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를 향한 걱정과 함께 이름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빙의 다른 직원들이 몰려들어 그를 에워쌌고 아저씨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저녁 식사 시간, 공장 식당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히 했다. 모두들 낮에 벌어진 사고의 여파로 침통한 표정이었다. 몇몇은 삼삼오오 모여 낮에 다친 직원들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아줌마는 평소처럼 배식대 뒤에 서 있었지만 자꾸만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몸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 낮에 너무 놀라서 입맛이 없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결국 그날의 저녁 아저씨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저씨는 평소보다 늦게 식당에 나타났다.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한 듯 그의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국그릇을 건넸다. 그의 식판에는 유독 반찬이 적어 보였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식판을 받아들고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한결 더 무거워 보였다. 아줌마는 배식대를 나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낮에 많이 놀랐죠. 그의 앞에 쭈그려 앉아 눈을 맞추며 작게 속삭였다. 아저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어제와 같은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어휴, 죽는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밥알을 휘젓기만 할 뿐 좀처럼 입에 대지 못했다. 국물이라도 좀 드세요. 뜨끈한 거 먹으면 속이 좀 풀릴 거예요. 아줌마는 그릇에 남아있던 국물을 조심스럽게 그의 식판에 부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배식용 쟁반에서 작은 깍두기 접시를 꺼내 그의 식판 옆에 놓았다. 이거 제가 어제 새로 담근 거예요. 매콤한 게 입맛 돌게 할 겁니다. 아저씨는 깍두기 접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가 그의 차가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그는 깍두기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새콤달콤 매콤한 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맛있네요. 작은 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의 굳었던 어깨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괜찮을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마치 바람결에 실려온 속삭임 같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작업복 위로 전해졌다. 그 순간 아저씨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흐릿해지는 시야를 감추려 했다.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가 타인의 작은 위로 앞에서 터져 나오려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모. 그는 식당 아줌마라는 호칭 대신 이모라는 더 친근한 호칭을 사용했다. 그 호칭은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했다. 아줌마는 말없이 그의 옆에 잠시 더 앉아 있었다. 서로에게 기대어 앉은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대화가 오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따뜻한 온기만을 나누고 있었다. 공장 안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들의 작은 공간만큼은 고요했다. 그녀는 그의 텅 빈 식판을 보았다. 국물까지 말끔히 비워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어두운 기운이 한결 가벼워진 듯 보였다. 벗자리에서 일어선 아줌마는 배식대로 돌아갔다. 그녀의 등 뒤로 아저씨의 시선이 따라왔다. 그녀는 배식대 너머로 흘러나오는 깍두기 냄새를 맡았다. 매콤하면서도 달큼한 냄새. 그녀의 마음속에도 오래된 잊었던 감정의 조각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겨울 흙 속에서 작은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것처럼 조심스럽고도 생경한 느낌이었다. 어쩌면 아저씨에게서 느꼈던 위로가 사실은 자신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저녁 아줌마는 퇴근길에 작은 마트에 들러 맥주 2캔을 샀다. 평소에는 마시지도 않던 술이었다.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을 마시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시큼 쌉쌀한 맛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컨테이너 기숙사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불빛 하나가 외로이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 아저씨가 있을 터였다. 그의 하루는 어땠을까? 그의 마음속에도 자신처럼 작은 파문이 일렁이고 있을까? 아줌마는 차가운 맥주캔을 쥐고 자신의 가슴에 살짝 대어 보았다. 차갑고도 알 수 없는 온기가 그녀의 손끝을 타고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분명 아주 오래전 누군가와 함께 나누었던 행복의 온기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러나 어딘가 아련하게 닮아있는 새로운 시작의 예감 같은 온기였다. 밤은 깊어지고 공장 주변은 고요함에 잠겼다. 두 개의 외로운 불빛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깜빡이는 듯했다. 공장 식당의 시끄러운 잔향이 아직 귓가에 맴도는 저녁이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미자를 향해 마우스에 링한 에이 그애는
고너스타나오, 머랭타무야스. 저기, 저녁은 드셨어요. 미자는 뜨거운 밥솥김에 데워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저었다. 매일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 나면 정작 자신의 몫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일상이었다. 아니요, 아직. 철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그럼 괜찮으시면 제 기숙사에서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미자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철수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녀의 낡은 마음속에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파문을 일으켰다. 초대라는 단어가 낯설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망설임이 오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 새싹이 돋듯 시들었던 감정들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이 나이에 또 다시 누군가의 공간에 발을 들이는 것이 맞을까? 혹시나 하는 기대와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뼈에 스며드는 듯한 외로움에 지쳐가던 그녀에게 아주 작은 불씨 같은 끌림도 있었다. 철수의 눈빛은 그저 따뜻했고 강요하는 빛은 없었다. 오히려 미자가 거절할까봐 염려하는 듯한 불안한 기색마저 엿보였다. 미자는 한참을 서성이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럴까요? 술하게 말해 철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치 오래 기다리던 답을 들은 아이처럼 어색하면서도 기쁜 표정이었다. 어둑해지는 공장길을 따라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콘크리트 바닥은 차가운 기운을 뿜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은 오늘따라 더 외롭게 들렸다. 미자는 철수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철수의 컨테이너 기숙사는 공장 부지 한쪽에 여러 동이 늘어서 있었다. 녹슨 철판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중 한 동 앞에 멈춰선 철수는 낡은 자물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갇혀있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자는 문턱을 넘어서기 전 잠시 숨을 골랐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작은 달력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얇은 이불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밤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컵 2개가 놓여 있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조용히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컨테이너 특유의 새 냄새와 함께 은은한 섬유 연제 향이 섞여 미자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이곳은 비록 좁고 초라했지만 누군가의 삶이 정성껏 배어있는 공간이었다. 좁아서 죄송합니다. 철수가 겸연쩍게 말했다. 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의자에 앉았다. 의자의 등받이는 삐걱였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었다. 철수는 능숙하게 작은 버너 위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였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정막을 깨고 라면 봉지 뜯는 소리가 이어졌다. 투박한 손놀림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진솔함이 담겨 야셀레 굴리고 나무센 담겨 있었다. 갓 끓여낸 라면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철수는 미자에게 먼저 냄비에서 라면을 덜어주었다. 별다른 반찬도 없었지만 짭짤하면서도 매콤한 라면, 국물은 얼어붙었던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미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과의 식사였다. 고독한 식사를 이어오던 그녀에게 마주 앉아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철수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 느껴졌다. 전철수는 라면을 먹다 말고 곁눈질로 미자를 살폈다.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불편해하지 않는지 조용히 살피는 듯했다. 맛있어요. 미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철수의 얼굴에 다시 한번 옅은 미소가 번졌다.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작은 포트에서
물을 끓여 믹스커피 2잔을 내왔다. 향긋한 커피향이 컨테이너 안을 채웠다. 두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왠지 모를 어색함이 다시 찾아왔지만 방금 나눈 따뜻한 식사가 그 벽을 조금은 허물어뜨린 듯했다. 여긴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먼 산을 바라보는 듯 천천히 대답했다. 공장 다니면서부터니까 10년이 좀 넘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미자는 철수의 말에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그녀 또한 혼자 지내온 시간이 길었다. 저는 이혼하고 한 15년 됐네요. 다크카에 이혼하고 한 15년 됐네요. 미자가 자기도 모르게 털어놓았다.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상처가 불쑥 튀어나온 것에 그녀 스스로도 놀랐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일 뿐 그녀의 말에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 침묵이 미자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저도 비슷합니다. 철수가 덤덤하게 말했다. 사고로 아내를 잃고 나서 자식들 키워내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지난 삶의 덤덤한 회한이 묻어 있었다. 미자는 철수의 말에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묘한 동질감과 함께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자식들은 잘 살고요? 미자가 물었다. 다들 제 목건사하며 살죠. 철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가끔 전화 오면 다행이고 안 와도 그러려니 합니다. 각자 자기 삶 사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그 외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의 단단함도 느껴졌다. 미자는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성장해서 독립한 아이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복잡 미묘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는 만큼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도 비슷하네요. 미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정작 제 삶은 없어진 것 같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가득했다. 그는 미자의 손에 든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는 게 다 그렇지요. 뭘 다시 시작하기도 늦은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누가 옆에 있는 게 좋네요.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철수의 얼굴에 미미한 변화가 스쳤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미자는 똑똑히 보았다. 갓 컨테이너 밖에서는 밤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멍멍하게 내인 참아 흔들끈을 들려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어색함이 아니었다.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깊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작은 공간은 두 사람의 지친 영혼을 감싸 안는 듯했다. 미자는 문득 이 좁고 투박한 공간이 세상 어떤 화려한 집보다 아늑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탁자 위에 놓인 꽃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꽃병에는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가 시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전에 공장 담벼락에서 꺾어왔는데. 철수가 중얼거렸다. 혼자 두기엔 아까워서. 미자는 말없이 들꽃을 바라보았다. 시들어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 꽃이 왠지 모르게 자신들 같았다. 철수의 작은 손길이 꽃잎을 어루만졌다. 그의 투박한 손에서 뜻밖의 섬세함이 느껴졌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고 밤은 더욱 깊어졌다.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네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벌써요? 철수가 아쉬운 듯 물었다. 미자는 철수의 눈빛에서 아쉬움을 읽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아쉬움이 피어났다. 철수는 문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컨테이너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조심히 가세요.
흥모은다 내가 마 토이토마 마스 동네아이에 철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들려왔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니 철수가 서 있는 컨테이너의 작은 창문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입문관이 와이며 이엔도 맹온 샵다난데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외로운 미자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등대 같았다. 혼자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만은 않았다. 왠지 모르게 등 뒤에서 따뜻한 시선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미자의 잠자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편안했다. 판나간 컨테이너 속에서 나눈 짧은 만남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 채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없는 작은 기대를 품은 채 잠이 들었다. 공장 식당의 시끄러운 찬양이 아직 귓가에 맴도는 저녁이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미자를 향해 말했다. 저기, 저녁은 드셨어요. 미자는 뜨거운 밥솥김에 데워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저어 땀에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 나면 정작 자신의 몫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일상이었다. 아니요, 아직. 철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그럼 괜찮으시면 제 기숙사에서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미자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철수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녀의 낡은 마음속에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파문을 일으켰다. 번초대라는 단어가 낯설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망설임이 오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의 새싹이 돋듯 시들었던 감정들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하였선. 이 나이에 또 다시 누군가의 공간에 발을 들이는 것이 맞을까? 혹시나 하는 기대와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뼈에 스며드는 듯한 외로움에 지쳐가던 그녀에게 아주 작은 불씨 같은 끌림도 있었다. 철수의 눈빛은 그저 따뜻했고 강요하는 빛은 없었다. 오히려 미자가 거절할까봐 염려하는 듯한 불안한 듯한 기색마저 엿보였다. 미자는 한참을 서성이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럴까요? 수라기의 말에 철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치 오래 기다리던 답을 들은 아이처럼 어색하면서도 기쁜 표정이었다. 어둑해지는 공장길을 따라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콘크리트 바닥은 차가운 기운을 뿜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은 오늘따라 더 외롭게 들렸다. 미자는 철수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철수의 컨테이너 기숙사는 공장 부지 한쪽에 여러 동이 늘어서 있었담 녹슨 철판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중 한 동 앞에 멈춰선 철수는 낡은 자물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갇혀있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자는 문턱을 넘어서기 전 잠시 숨을 골랐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벽벽에는 작은 달력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얇은 이불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번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컵 2개가 놓여 있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조용히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컨테이너 특유의 새 냄새와 함께 은은한 섬유 연제 향이 섞여 미자의 석견 코끝을 간지럽혔다. 이곳은 비록 좁고 초라했지만 누군가의 삶이 정성껏 배어있는 공간이었다. 좁아서 죄송합니다. 철수가 겸연쩍게 말했다. 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의자에 앉았다. 의자의 등받이는 삐걱였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었다. 철수는 능숙하게 작은 버너 위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였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정막을 깨고 라면 봉지 뜯는 소리가 이어졌다. 투박한 손놀림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의 글이 진솔함이 담겨 있었다. 갓 끓여낸 라면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철수는 미자에게 먼저 냄비에서 라면을 덜어주었다. 별다른 반찬도 없었지만 짭짤하면서도 매콤한 라면 국물은 얼어붙었던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미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과의 식사였다. 고독한 식사를 이어오던 그녀에게 마주 앉아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철수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 느껴졌다. 철수는 라면을 먹다 말고 곁눈질로 미자를 살폈다.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불편해하지 않는지 조용히 살피는 듯했다. 맛있어요. 미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의 얼굴에 다시 한번 옅은 미소가 번졌다.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작은 포트에서 물을 끓여 믹스커피 2잔을 내왔다. 향긋한 커피 향이 컨테이너 안을 채웠다. 두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왠지 모를 어색함이 다시 찾아왔지만 방금 나눈 따뜻한 식사가 그 벽을 조금은 허물어뜨린 듯했다. 여긴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먼 산을 바라보는 듯 천천히 대답했다. 공장 다니면서부터니까 10년이 좀 넘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미자는 철수의 말에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그녀 또한 혼자 지내온 시간이 길었다. 저는 이혼하고 한 15년 됐네요. 찾았으면 되네요. 미자가 자기도 모르게 털어놓았다.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상처가 불쑥 튀어나온 것에 그녀 스스로도 놀랐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일 뿐 그녀의 말에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 침묵이 미자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저도 비슷합니다. 철수가 덤덤하게 말했다. 사고로 아내를 잃고 나서 자식들 키워내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지난 삶의 덤덤한 해안이 묻어 있었다. 미자는 철수의 말에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묘한 동질감과 함께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자식들은 잘 살고요. 미자가 물었다. 다들 제 목건사하며 살죠. 철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가끔 전화 오면 다행이고 안 와도 그러려니 합니다. 각자 자기 삶 사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그 외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의 단단함도 느껴졌다. 미자는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성장해서 독립한 아이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미묘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는 만큼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도 비슷하네요. 미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정작 제 삶은 없어진 것 같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가득했다. 그는 미자의 손에 든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는 게 다 그렇지요. 뭘 다시 시작하기도 늦은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누가 옆에 있는 게 좋네요.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털철수의 얼굴에 미미한 변화가 스쳤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미자는 똑똑히 보았다. 컨테이너 밖에서는 밤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닝엉으세은 들리아있냐. 저여자 들려온 못하오스.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어색함이 아니었다.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깊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작은 공간은 두 사람의 지친 영혼을 감싸 안는 듯했다. 미자는 문득 이 좁고 투박한 공간이 세상 어떤 화려한 집보다 아늑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탁자 위에 놓인 꽃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꽃병에는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가 시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전에 공장 담벼락에서 걷고 왔는데 철수가 중얼거렸다. 혼자 두기엔 아까워서. 미자는 말없이 들꽃을 바라보았다. 시들어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 꽃이 왠지 모르게 자신들 같았다. 박철수의 작은 손길이 꽃잎을 어루만졌다. 그의 투박한 손에서 뜻밖의 섬세함이 느껴졌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고 밤은 더욱 깊어졌다.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네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벌써요? 철수가 아쉬운 듯 물었다. 미자는 철수의 눈빛에서 아쉬움을 읽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아쉬움이 피어났다. 철수는 눈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테이너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조심히 가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들려왔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니 철수가 서 있는 컨테이너의 작은 창문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야 됐네. 한국은 너 그월 카스터만 하임체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외로운 미자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등대 같았다. 혼자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만은 않았다. 왠지 모르게 등 뒤에서 따뜻한 시선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미자의 잠자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편안했다. 밤낡은 컨테이너 속에서 나눈 짧은 만남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 채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없는 작은 기대를 품은 채 잠이 들었다. 공장 식당의 이른 아침은 언제나 습기와 열기 그리고 밤 냄새로 가득했다. 이미자는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국솥 앞에서 커다란 국자를 휘젓고 있었다. 콩나물국 특유의 시원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자꾸만 가라앉았다. 며칠 전부터 느껴지는 이상한 시선 때문이었다. 식판을 들고 지나가는 직원들의 눈빛이 전과는 달랐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흘끔거렸고 어떤 이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으며 어떤 이는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등 뒤에 따가운 시선이 박히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었다.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공장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아줌마, 오늘 국은 좀 싱거운데? 박씨 아줌마가 시판을 내밀며 툭 던지듯 말했다. 평소라면 능청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았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꼼이 섞여 있었다. 아, 그래요. 간은 맞췄는데 혹시 입맛이 없으신가? 이미자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박씨 아줌마는 굳이 숟가락으로 국을 휘저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 아줌마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모양이지. 내가 하늘새가 거리하는 나란히 안는다고 가 있는 모양이지. 그녀의 시선이 이미자의 손가락에 잠시 머물렀다. 거기에 놓인 반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듯했다. 이미자의 얼굴에 뜨거운 열이 올랐다. 손끝이 저릿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정오의 식당은 아침보다 더 시끄러웠지만 이미자의 귀에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싸은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음을 본능력으로 느꼈다. 누군가든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저 아줌마, 김씨 아저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 봐. 나이도 있는데 뻔뻔하게 자식들도 다 컸을 텐데 참. 식판을 닦던 손이 순간 멈췄다. 벗차가운 물에 잠긴 고무장갑 속으로 손가락이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늦이 시간이 왔다. 어쩌면 김씨 아저씨와 함께 나는 그 짧은 순간에 김 아저씨와 함께 따뜻함이 이렇게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 김씨 아저씨 또한 공장 내에서 같은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컨테이너 기숙사 복도를 지날 때면 젊은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그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흡연장에서 담배를 태울 때면
그들의 대화가 그의 주변에서 갑자기 멈추곤 했다. 그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이미자가 몰래 넣어준 작은 캔커피가 문득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이 모든 시선이 이미자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속이 쓰렸다. 혼자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시선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점심시간이 끝날라 무렵 이미자는 식당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잠시 앉았다. 피로가 고스란히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 종수기에서 물을 마시던 젊은 여직원 2명이 눈에 들어왔다. 야, 들었어. 그 식당 아줌마랑 컨테이너 아저씨 말이야.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한 명이 낄낄거렸다. 설마 진짜 사귀는 건가? 나이도 많은데 주책이야. 그러니까 자식들 보기 안 창피한가? 아저씨는 괜찮지만 아줌마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여자가 더 욕먹는 법이니까. 이미자는 숨을 들이켰다. 귓가가 먹먹해졌다. 반팔이 벌거벗겨진 채 차가운 공장 바닥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지만 주책이라는 말과 자식들 보기 창피하다는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을 찔렀다. 퇴근길 이미자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공장의 소음은 저만치 뒤로 사라졌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비난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김씨, 아저씨와 함께 나누었던 소박한 미소, 따뜻한 밥 한 끼, 서로의 시선 속에서 느꼈던 작은 위로들이 한순간에 죄책감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미자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늦은 시간, 김씨 아저씨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오늘 좀 힘들었지. 미안해. 그는 언제나 이미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이미자는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의 다정한 마음이 지금은 더 큰 짐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 이미자는 아무냐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딸 지혜와 아들 준호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포근하게 느껴졌지만 이미자의 목구멍으로 밥 한 숟갈 넘기기가 힘들었다. 엄마, 요즘 공장에서 무슨 일 있어요? 지혜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미자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무슨 일은 그냥 좀 피곤해서. 이미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준호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니, 엄마, 저번에 엄마 친구들 모임에서 그러던데 엄마 연애한다는 소문 돌던데요. 준호의 말에 이미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바싹 말랐다. 그게 무슨 소리니? 이미자는 목소리를 억지로 낮추었다.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혹시 공장에 그 김씨 아저씨 말이에요? 이미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준호가 스물여 시엔 닷삼씨였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애들도 다 컸고 주변에서 다 알면 어쩌려고요? 그냥 그 아저씨랑 밥 몇 번 먹은 것뿐이야. 이미자가 겨우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미자의 목소리는 믿음직스럽지 못했다. 지혜가 준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오빠,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그러면서도 지혜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걱정되고요. 재산 같은 거 탐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즘엔. 준호의 말은 이미자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따뜻한 위로였던 김씨, 아저씨의 존재가 아이들의 눈에는 위협적인 존재로 비치고 있었다. 엄마, 나중에 우리한테까지 피해 올까봐 걱정돼요. 친구들 사이에 말 나올까봐. 지혜의 말은 엄마를 향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평판이 더 중요한 듯 들렸다. 이미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두 자녀의 눈동자 속에는 엄마의 행복보다는 세간의 시선과
자신들의 앞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도 외로울 수 있는 거잖아. 이미자는 끝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따뜨거운 김치찌개 위로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 두 자녀는 아무 말도 할도 할 수 없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이미자는 자신의 초라한 행복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사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어둠이 내린 창밖에는 공장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 빛조차도 그녀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다. 이미자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던 카우너스의 그우니까를 없었다.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것 같았다. 공장 식당의 점심시간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덜그럭거리는 시판 소리,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 그리고 정수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기계적인 소음들이 섞여 바쁘게 흘러갔다. 이미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솥 앞에서 땀을 훔쳤다. 오늘의 메뉴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다. 그녀의 눈은 본능적으로 털수의 자리로 향했다. 늘 같은 구석자리, 벽에 등을 기댄 채 묵묵히 밥을 먹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등이 조금 더 굽은 것 같기도 하고 어깨가 전보다 더 작아진 것 같기도 했다. 문득 그가 며칠 전부터 밥맛이 없다는 듯 숟가락질을 주저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괜한 걱정이겠지? 낯선 감정들을 애써 눌러 담으며 미자는 다시 국자로 고등어찜을 퍼 담았다. 그날 저녁 퇴근길이었다. 어두워진 공장길을 나란히 걷던 철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미자가 걱정스레 물었다. 철수는 한 손으로 가슴팍을 꾹 누르며 숨을 가쁘게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괜찮아. 그는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마저도 힘겨워 보였다. 미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괜찮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낯선 불안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미자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가 이내 철수의 팔을 부축하며 가까운 의원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운 불안으로 가득 찼다. 의원에서 간단한 가라이. 진찰 후 의사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다. 간단한 소화 불량, 증세로 치부하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철수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미자는 철수를 차에 태워 직접 운전했다. 번낡은 컨테이너 기숙사로 향하는 길.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밤늦도록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도록 욱신거리는 가슴 통증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며칠 후 종합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협심증. 의사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며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철수의 심장을 짓눌렀다.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면 한동안 일은 물론이고 평범한 일상도 어려울 터였다. 그에게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홀로 남은 그에게는 삶의 이유이자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철수는 마치 얼음물에라도 빠진 듯 온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텅 빈 지갑,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그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그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다. 미자는 철수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푸석하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차가운 철수의 심장을 조금이나마 녹이는 듯했다. 한일 너무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 대신 깊은 연민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 아래 나뭇가지들이 앙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저 앙상한 나뭇가지 같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홀로 서 있기도 힘든,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내가 이렇게 아프면.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 같은 늙은이가 누구한테 짐이 될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십 년간 혼자 살아온 삶이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발버둥쳐왔다. 그런 그에게 지금의 상황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자 미래에 대한 절망이었다. 그는 미자에게 자신을 돌봐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옆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가끔 말동무나 해주는 것이 그들의 관계의 전부라고 여겼다. 인니 타라시에 넌 디어먼 션원이어요. 그랬다 시벨로지 원려코 냅다안 바라겠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염치 없는 욕심일 뿐이라고. 미자는 철수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오래된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 생활의 끝에서 그녀 역시 한때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다. 그녀는 철수의 불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아저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자의 목소리에 살짝 힘이 들어갔다. 아저씨는 저한테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저씨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어떤 말로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았다. 아저씨는요, 저한테 힘이 되어 주셨어요. 매일 아침 식당에 오셔서 밥 한 그릇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해 주시는 아저씨 덕분에 제가 이 힘든 일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살짝 물기가 어렸다. 남들 눈엔 그저 공장 식당 아줌마로 보일지 몰라도 아저씨 눈에는 제가 그냥 미자씨였죠. 따뜻한 시선, 따뜻한 밥 한 끼에 담긴 위로, 그것이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샘물 같았다. 철수는 미자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감히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고.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항상 짐이었다고, 쓸모없는 존재였다고 스스로를 단죄하며 살아왔는데 미자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다. 아저씨,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고 살겠어요. 그저 외롭지 않고 서로에게 작은 위로나 되어주면 되는 거죠. 그녀는 철수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앞으로 아저씨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수술도 해야 하고 회복 기간도 길어질지 몰라요. 돈도 걱정될 거고요. 미자는 조심스럽게 그의 가장 깊은 불안을 건드렸다. 철수는 고개를 떨궜다. 반포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그를 덮쳐오는 기분이었다. 그는 미자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다. 불행한 자신에게 이 여인이 더 이상 엮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이 따뜻한 온기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자격 없어. 그녀에게 짐이 될 뿐이야. 하지만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될 거야.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미자의 손을 깍지 껴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놓지 않겠다는 듯 단단히 그녀의 손을 붙들었다. 미자씨,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나뭇잎처럼 떨렸다. 나 죽으면 미자씨 혼자 될까봐. 그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도 오래도록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거창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형태의 애정이었다. 자신이 없으면 상대방이 외로울까봐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의 진심이었다. 미자는 철수의 눈에 어린 물기를 보았다. 강하고 무뚝뚝해 보이던 남자의 속 깊은 여린 마음에 그녀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물결이 일렁였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선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감히 붙일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사랑의 한 형태일지도 몰랐다. 아저씨, 저도 똑같아요. 미자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속삭였다. 아저씨가 없으면 저도 혼자예요? 다시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남겨질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도 갈라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눈물을 보았다. 더 10년의 세월을 혼자 버텨온 두 영혼이 비로소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함께 눈물 흘리는 순간이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미자의 손을 어루만졌다. 미자씨, 나 살아야겠어. 그의 눈빛에 다시 힘이 돌아왔다. 미자씨 옆에서 오래오래 살아야겠어.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다짐이었다. 그의 삶의 새로운 이유가 바로 미자였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안도와 희망의 차오나 희망의 눈물이었다. 네, 아저씨. 같이 살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서로한테 기대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녀는 철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 순간 차갑던 병원 복도가 두 사람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는 듯했다. 더 이상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전 차가운 공장 불빛 아래에서 따뜻한 밥 한 끼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서로의 삶을 지탱해줄 굳건한 약속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헤쳐나갈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이제 두 번 다시 혼자가 아니었다. 공장 식당의 불이 환하게 켜지기 한참 전 아주머니는 컨테이너 기숙사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옅은 새벽 공기가 낡은 문틈으로 스며들어 볼을 살짝 간지럽혔지만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긴 컵이 들려 있었다. 어젯밤 미리 끓여 식혀둔 보리차였다. 이른 아침의 작은 정성이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아저씨의 푸스스한 머리와 졸음에 잠긴 눈동자가 드러났다. 아직 주무시는데 너무 일찍 깨웠나 몰라. 아주머니는 미안한 듯 작게 속삭였다. 목소리는 물결처럼 부드러웠다. 아저씨는 잠긴 목소리로 킁킁거리며 아니요, 벌써 깼습니다. 니야 어제 온 흐무맞습니다. 사야스. 하 라고 대답하며 컵을 받아들었다. 넌차게 어운 새벽 공기 속에서 따뜻한 보리차가 손에 닿자마자 아저씨의 얼굴에는 얼었던 땅이 녹듯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예전 같으면 컵 하나 쥐어줄 사람 없이 찬물로 대강 목을 축이고는 차가운 공장 바닥을 밟고 나섰을 아침이었다. 컨테이너라는 이름의 좁은 상자 안에서 홀로 잠에서 깨어나 세상의 소음에 맞서려 준비를 하던 지난 세월.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어깨를 스치는 작은 접촉이 서로의 존재를 말해주었다. 무언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듯했다. 공장 담벼락을 넘어오는 희뿌연 안개 속에서 낡은 운동화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주머니는 아저씨의 낡은 작업복 소매를 흘긋 보았다. 어깨 부분이 오래되어 실밥이 위태롭게 터져 있었다. 밤잠 마치 그들의 지난 삶처럼
위태롭고 해진 흔적들이었다. 조금 있으면 새 걸로 맞춰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아저씨는 쑥스러운 듯 멋쩍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아직 입을만해요. 늘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고마움이 가득 비쳤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아래로 나는 이렇게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물음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망설임이 뒤섞이며 그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온기가 되었다. 잔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아주머니는 능숙한 손길로 주방으로 향했다. 덜그럭거리는 식기 소리와 함께 갓 지은 밥 냄새,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아저씨는 식당 한켠에 자리 잡고 앉아 아주머니가 건넨 어제 신문을 펼쳤다. 눈으로는 활자를 훑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아주머니의 모든 움직임에 온통 쏠려 있었다. 발그락거리는 프라이팬 소리, 나무를 묻히는 손길의 바삭거림, 이따금씩 들려오는 아주머니의 나지막한 칸 노래미녀, 흠노래, 케레 카어서머 슴, 핫더미 여머 탔더메넌 비타마 깐베. 그 모든 소리가 아저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교향곡이었다. 그는 신문 뒤에 숨어 아주머니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곱게 늙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배어 있었지만 그 주름마다 삶의 지혜와 강인한 연륜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바빴지만 어딘가 전과는 다른 가벼움이 느껴졌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날개가 조금씩 덜어주는 듯했다. 그녀의 콧노래는 점차 선명해졌다.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가요였으리라. 노래 가사처럼 이제야 그녀의 마음에도 봄날이 찾아온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했고 흐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했다. 던식당 문을 닫고 함께 컨테이너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아저씨의 걸음이 유독 무거워 보였다. 빗줄기가 옷깃을 파고들었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굳어 있었다. 퉁명스러운 농담이라도 던져 어색함을 깼을 텐데 오늘은 내내 말이 없었다. 기숙사에 들어서자마자 아저씨는 벽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벚날은 컨테이너 벽에 기대 선 그의 기대선. 그의 어깨가 유난히 왜소해 보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학교는 일세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저씨의 얼굴을 살폈다.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고 서글펐다. 오늘 작업하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습니다. 별건 아닌데 예전 같지 않네요. 이제 정말 늙었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글픈 자주와 함께 늙어가는 몸이 더 이상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얼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비쳐 있었다. 파파스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아저씨의 낡은 작업복에서 그가 홀로 견뎌온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아버지가 그랬듯 남자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쉽게 말하지 않는 법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부엌으로 냄비에 물을 올렸다. 냉장고에 있던 생강을 꺼내 잘게 썰어 넣고 설탕을 조금 넣어 달큰하면서도 알싸한 생강차를 끓였다. 따뜻한 생강차를 내밀자 아저씨는 힘없이 받았다. 끝이 떨렸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결 작아졌다.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동안 그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었다. 투박하고 거칠어진 그녀의 손길이었지만 그 온기는 어떤 약보다도 따뜻하고 깊었다. 아저씨는 스르륵 눈을 감고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예전에는 혼자 아파도 끙끙 앓다 말았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있어주는 게 참 낯설고
고맙네요. 아저씨는 흐느끼듯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이 녹아 있었다. 아주머니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그녀 또한 혼자 견뎌야 했던 수많은 밤들을 떠올렸으리라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칠 때면 누구 하나 기댈 곳 없이 막막했던 시간들 통째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던 외로운 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저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이제는 저도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단단하고 확고했다. 그녀의 품에서 아저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아주머니의 마른 어깨에 기대었다. 묵직한 아저씨의 기대였다. 어깨가 그녀의 뼈마디가 느껴지는 몸에 닿았다. 빗소리가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의 고요를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 쏟아지는 창밖 풍경과 함께 더욱 깊어졌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노을빛이 강물처럼 번져왔다. 하늘은 마치 지난 슬픔을 모두 씻어낸 듯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해 보였다.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낡은 작업복을 가져와 바늘에 실을 꿰었다. 그녀의 손은 조용하고 침착했다. 해진 어깨 부분을 조심스럽게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다. 낡은 천 조각들이 그녀의 손길을 따라 다시 하나로 이어졌다. 반여낸 버무듯한 밤 삶이 이제 다시 엮이는 것처럼 아저씨는 그런 아주머니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따뜻한 생강차의 향기와 함께 작은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아저씨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마음의 깊은 평화를 느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정성껏 마음을 써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의 지난 삶은 온통 외로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홀로 상처받고 홀로 일어서야 했던 팍팍하고 고독한 시간들. 이 작은 컨테이너 방 안에서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기대고 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실밥을 끊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서 낡은 작업복은 새 옷처럼 말끔해져 있었다. 오래된 흔적들이 정성스러운 손길로 가려진 채였다. 저 씨는 작업복을 받아들고 어깨에 걸쳐 보았다. 닝운네인 하터스에 넣어 하에 트티엔도 골렸다. 딱 맞았다. 아니, 그 어떤 비싼 옷보다도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좋았다. 복깃에서 아주머니의 손때 묻은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아저씨는 아주머니의 투박하고 거친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 손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안정을 주었는지 그의 심장이 뭉클하게 일렁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저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고 눈에는 촉촉한 물기가 맺혔다.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함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이 어렸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기대면 돼요. 아주머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모두 감싸 안는 듯 따뜻하고 넓었다. 창 밖으로는 마지막 노을빛이 컨테이너 창문을 붉은색과 곱게 물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서로의 곁에 기대어 앉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모진 비바람을 수없이 견뎌내고 비로소 뿌리를 깊게 내린 오래된 나무 두 그루 같았다. 그들의 화원역 사랑은 젊은 날의 격정적인 불꽃이 아니었듯인 춥고 어두운 길 위에서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는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것이었다.
남은 삶에 드리워진 따뜻한 빛,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희망이자 가장 깊은 위로였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외로울 것도 없었다. 이 소박한 컨테이너 기숙사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함께하는 시간뿐입니다. 그 말은 곧 영혼처럼 느껴지는 오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었다.